여러분, 평생 성실하게 준비한 내 연금 자산이 나중에 홀로 남겨질 가족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시나요? 사실 연금은 모으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남기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입한 연금 종류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어떤 연금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든든한 유산이 되어 끝까지 힘이 되지만, 또 어떤 연금은 제도적 요건에 따라 내 모든 연금액이 국가 재원으로 기속될 수 있습니다. 내 노후 자산을 가족의 안전한 울타리로 만들고 싶다면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하려고 보면 연금 종류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딱 이 내용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결국 개인연금으로 합쳐져서 관리되기 때문에 내 연금이 가족에게 상속될지 아니면 사라질지 결정짓는 핵심 연금들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연금의 사후 지급 규정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전이든 후든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제도는 내가 죽기 전에 받고 있던 혹은 앞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액에서 약 40에서 60% 정도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다면 내가 받을 금액의 60% 정도를 유족에게 지급해줍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중복 수령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부가 평생 맞벌이를 하며 각자 국민연금을 성실히 부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된다면 내가 평생 직장 다니며 쌓아온 국민연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통째로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연금을 선택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의 30%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연금을 선택하는 순간 그 금액은 1,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수년간 의무적으로 낸 보험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으신가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가입자가 미혼이라면 어떨까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혹은 60세 이상의 부모님 뿐입니다. 만약 혼자 사는데 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셨다면 내가 피땀 흘려 매달 냈던 그 귀한 보험료는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대로 국가에 기속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유족연금 제도가 좋은 제도인 건 맞지만 이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낸 돈이 온전히 내 가족에게 상속될 거라는 믿음만으론 노후 준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빈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다음 순서인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국민연금의 소멸 위험 때문에 걱정되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개인연금은 다릅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남은 잔액을 100% 산속받을 수 있고 내가 지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즉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IRP와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연금저축, IRP 가입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되어 선택지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좌를 그대로 물려받는 승계가 있고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해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승계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배우자가 승계를 받는다면 연금액의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세금만 내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율과세 한도 때문입니다. 원래부터라면 남편 1,500만 원, 아내 1,500만 원 합산해서 3,0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계좌를 아내가 승계받는 순간 두 계좌가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몫이었던 한도가 내 몫인 1,500만 원만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사실상 반토막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승계보다 해지 후 일시금 수령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찾으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법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아도 3.3에서 5.5%라는 낮은 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그 목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현명한 자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저보증연금입니다. 개인연금 준비
당시 연금저축만큼이나 많이 가입하시는 최저보증연금은 안정성과 비과세가 핵심 내용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단리 7에서 8%라는 이율로 최저보증되기 때문에 연금 받을 시점에 이미 원금을 훌쩍 넘는 확정된 연금 재원이 준비됩니다. 그럼 사망 시엔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처럼 누구에게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원금의 이자를 더해드리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시더라도 남은 잔액을 상속인에게 전부 돌려드립니다. 가입 후 10년이 되면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안정적인 노후와 상속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받았던 총 연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억짜리 집을 담보로 1억 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남은 3억은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연금이 5억이라면 부족한 1억 원은 자녀가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단 1원의 빚도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연금이 매끄럽게 승계되려면 가입 시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 종류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안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건 주택연금과 최저보증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중복수령 한계라는 단점이 뚜렷했고 연금저축과 IRP는 배우자 승계보다 해지 후 일시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을까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